부산 가덕도에서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 테러 자작극이네 뭐네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근데 그 모든 게 이제 재수사를 되나 봐요, 경찰이. 야, 이미 수사 끝난 건 재수사가 안 되죠. 원래는 절대 안 돼, 민초라면. 근데 대통령의 그래도 일이니까 재수사를 하는 것 같아. 경찰과 검찰이 연대해서 사건을 조작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이야기 들었잖아. 자작극이네. 난 그 말이 참 황당했어. 자작극으로 자기 얼굴에 칼을 대고 자기 목에 칼을 대고 자작극으로 자기 목숨을 가지고 장난질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난 대통령 지지자도 아니고 뭐 빠도 아니야. 그런데 누군가 나한테 물어봤어. 이재명 대통령이 뇌물을 그렇게 많이 받았을 것 같으냐. 절대 이재명 대통령은 10원도 안 받았을 것이다. 그랬더니 뭘 가지고 그렇게 확신하느냐. 대통령이 되려고 오직 나의 인생은 대통령이 돼야만 인간다운 내 욕망을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그 플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나 개인에 치우치지 않고 나는 이런 역량을 발휘해야 되겠다라고 오래전부터 바라봤던 사람인데, 단 10원을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건 내 인생에 굉장히 걸림돌이 될 것이고, 대통령하고 어떻게 그걸 비출 수 있겠느냐. 대통령이라는 의자가 10억, 100억, 1000억하고 맞출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나는 이재명 대통령은 10원도 안 받았을 것이다. 김혜경 여사의 법카에 대해서 묻더라고요. 법카라는 걸 쓰다 보니까 어떻게 됐겠지. 그러나 법카를 가지고 일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했더니, 이제 난 하여튼 그러더라고. 내가 이제 정치적인 건 관심이 없다니까요. 뭐 정청래가 누군지도 몰랐어. 최근에 알았어. 뭐 유시민 작가는 알았지. 예, 근데 그러더라고. 그래서 참 그 가덕도 사건을 보면서 자작극이라는 말에 난 참 뭐라지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 지금 대통령이 되니까 그 경찰들이 다 새롭게 거짓말을 쓴다니까요. 그런 경찰들, 그 경찰들의 작동을 눈 감아준 검찰, 이럴 수밖에 없다고 나한테는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잡아야 된다고. 수사라는 건 공정하고 정의롭게 누가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되는데, 자기들의 이권이나 밥그릇에 따라서 수사의 방향이 달라. 수사 그 문서도 조작을 해. 조작된 문서로 인해서 사건이 뒤집히면 얼마나 억울하고 분합니까? 참 이재명 대통령도 분했겠네. 대통령도 당하는,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도 당하는 그런 큰 권력. 물론 대통령 후보는 큰 권력에 의해서 당하고 서민들은 작은 권력에 의해서 당한다고 하겠죠? 그런데 봐봐요. 대통령 후보도 경찰, 검찰이라는 조직에 의해서 그렇게 사건이 뒤집혀지잖아. 그런데 서민의 그 사건도 경찰, 검찰에 의해서 뒤집혀진다고. 그러면 서민의 사건을 그렇게 조작하는 게 쉽겠습니까? 그래도 거물급이라는 대통령 후보를 조작하는 게 쉽겠습니까? 그래요. 대통령 후보는 그래도 보는 눈이 있어, 감시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조작할 수 있는 것인데, 서민 하나 죽이고 살리는 거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다니까요. 그나마 나는 조동아리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억울한 분노를 할 수 있는 그, 지금은 그러네. 옛날에는 야,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이 있었어. 그걸 사법개혁해야 되겠다고 우리가 지지하고 있었던 게 바로 조국이지. 그런데 내가 전화를 했어. 사법개혁 그리고 나의 억울한 분노를 좀 오픈시켜 주십시오. 그랬더니 조국 대표님 그 사무실에 전화 받은 분이, 나도 고소당하고 있는데, 나도 지금 이 지경인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내가 개인의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야 해주고 싶죠 라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마음이야 해주고 싶죠 해서 위로를 받았어. 정청래 후보님한테 또 전화를 했어. 뭐라고 한지 아니까. 그 서울 사무실에서 전화 받은 분이에요. 의원님이 궁금하시면 확인해 보세요.
녹음은 있을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정치검사를 잡기 위한 것이지 일반 시민의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면 정치검사만 바로잡고 정치인만 살아남고 일반 시민은 죽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하고 그랬더니 우리는 지금은 정치검사에 목을 맨다고 그러더라고. 박주민 의원실에 전화를 했어. 그나마 관심을 갖고 있었어. 그런데 이제 이미 이전에 나는 그렇게가 돼 있잖아. 기부업이 돼 있다. 그래서 은평구 사무실에 오라는데 안 갔어. 그래서 난 이제 박주민 의원님은 그래도 굉장히 정의롭다고는 생각을 하니까. 근데 야 그래 왜 또 안 간 이유 중에 있냐면 정규재 주필님께서 그러시더라고. 많다 그런 일. 그런데 우리 세대에는 변화가 없다. 변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다. 우리 죽고 나서 한참 후에나 법의 정의니 억울한 사람들의 분노니 이것들이 오픈되고 드러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분노를 억누르고 있어요. 대신 이제 요양보호사라는 유튜브로 그 분노의 감정을 억누르고 화가 날 때마다 이렇게 자격증 시험 공부를 하고 있고 그런 것이죠. 이제 가덕도 사건이 야 적나라하네. 완전히 내 이야기네. 내 이야기 이제 좀 들어달라고 말해도 되겠네. 야 나는 겪어봤으니까. 기장경찰서 부산 강서경찰서 아니야 연제경찰서. 야 아무리 고소해도 안 된다니까. 서민은 안 돼. 그거 다시 역공격 당해. 참 적나라한 경찰들의 그 사건의 조작. 나는 이제 말할 수 있겠네. 대통령도 당했는데 이거 내가 이런 서민들이 있다라는 거 아무도 안 믿을 줄 알았어. 근데 대통령도 이렇게 당했는데 서민은 오죽하겠냐. 좀 들어달라고. 이제 대통령이나 이런 권력층이 아니라 우리들 다 조심해야 된다고. 권력을 잇는 경찰, 검찰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이야기하는 게 훨씬 낫겠네. 그쵸? 혹시 모르지 또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가 본인이 겪어봤으니까 이런 일이 있더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법개혁은 이런 총체적이고 포괄적이고 이렇게 개혁이 돼야 되지 권력자를 위한 개혁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의도로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네. 어쨌거나 이제 나는 정치적으로 별로 정치인들을 안 좋아하지만 이재명을 지지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사법개혁, 조국 장관님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법개혁에 기대를 갖고 했는데 오늘 이제 그 가덕도 사건을 보면서 또 접혔던 희망이 다시 펴도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